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쌤이 그 유튜브에 조금 난해한 문제들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어, 좀 기초가 좀 탄탄하지 않은 분들이, 좀 요청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 시간에는 좀 쉬운 부피 단위에 대해서 한번 정복해 보기로 하고, 이제 화공기사 1차 필기, 그 다음에 2차 실기, 그 연도별로 또는 단원별로 제가 지속적으로 업로딩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화공기사, 화공직 9급, 7급, 군무원 탄약직의 화공연력학, 화공 중등임용고시, 해양경찰청, 화공직 9급 전 과목을 노량진에서 한국기술고시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죠.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텐데 쌤은 석사까지 하고 화학공학과 키스트 위촉연구원 2년 조금 넘게 하고, 그 다음에 한국지회, 부평에 있는 본사 한국지회 자동차 회사에서 기술연구소에서 차장까지 역임하고, 이제 중견그룹사 기조실에 잠깐 있다가 2015년부터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지금 화공기사 9급 7급 군무원 탄약직 베스트셀링 중이죠. 자, 썰이 길었고요. 자, 부피 단위 한번 정복해 보겠습니다. 특히 영국 단위계 한번 정복해 보겠습니다. 공기업 화공직 준비생들도 도움이 될 거고, 이제 그 화공직 9, 7급 공무원은 영국 단위계는 잘 안 내죠. MKS 단위계를 내는데, 이제 학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또 대비하시고, 그 다음에 비전공자, 그리고 신소재공학과, 그 다음 반도체공학과, 그 다음에 화학과, 또 고분자공학, 하여튼 관련 학과분들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1m 삼성은 1000리터인 거 알아요. 그래서 또 1리터는 1000ml예요. 그러면 1m 삼성은 10의 6성 ml겠죠. 당연히 아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우유나 코카콜라 또는 탄산음료들을 PT병으로 많이 먹는데, 보면은 우유 같은 경우는 cc로 표현하는데 이 cc를 또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1ml는 1cc예요. 그러니까 1000ml는 당연히 1000cc인 거고, 이 cc는 큐빅 센티메터, 즉 cc, 요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쌤이 가장 핵심적인 거 기호를 좀 붙여봤고요. 그 다음 이 영국 단위기 때문에 사실 쌤이 한번 업로딩 하는 건데, 배럴 있죠. 우리 그 와인의 오크통처럼 옛날에 미국에서는 그런 통을 썼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석유를 넣었는데, 배럴이면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BARREL이잖아요. 그런데 왜 BBL인가 하면 블루, 그 나무통이 이제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겠죠. 블루 배럴이라고 해서 BBL이에요. 그래서 배럴을 1배럴 할 때 BBL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여러 가지 기호 체계가 있지만 우리는 미국식 영어를 하듯이 미국 단위계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소수점 잔뜩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국 단위계, 즉 영미식 단위계는. 그래서 지금 오피셜하게 SK 홈페이지 들어가도 아실 건데, 오피셜하게 1배럴은 42갤런입니다. 뒤에 41.9 얼마인데 그냥 1배럴은 42갤런으로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 리터로는 158.9 이렇게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정수로 외우십시오. 그래서 요거 꼭 외우세요. 1배럴은 미국 그 나무통이고요. 갤런은 영국 애들이 쓰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 애들이 쓰는 게 좀 작아요. 그러니까 1배럴이 갤런보다 커요. 그래서 42입니다. 그래서 요거 꼭 외우세요. 1배럴은 42갤런, 그 다음에 159리터. 그래서 갤런과 리터는 42 넘겨보면 1갤런은 3.8리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생활에도 특히 뉴스나 시사 문제 나올 때도 도움이 될 텐데 요거만 외우십시오. 소수점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1배럴은
42갤런 159리터, 그 다음에 1갤런은 3.8리터. 요거 아시면 영국 단위계 풀 때 학부 과정에서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소수점으로 외우시는 분들은 공부를 잘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외우시는데, 기초가 아예 없는 비전공자일 경우에는 요렇게 외우십시오. 오케이? 그 다음 또 요거를 모르시는 분인데, 1g 나누기 몰, 즉 뭐예요? 이게 분자량 할 때 우리가 그램 퍼 몰 쓰잖아요. 그거가 영국 단위로 하면 1파운드 파운드 몰이에요. 1파운드 나누기 파운드 몰. 그래서 똑같아요, 값이. 왜 같은지 볼까요? 1파운드는 453.6g이죠. 454로 외우는 분도 있는데 453.6으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이거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값이 1이에요. 그래서 단위 환산에 1을 곱하든 1은 곱하나 마나니까 전혀 영향을 안 미치죠. 그 다음 또 1파운드 몰은 몇 몰이냐 하면 이 그램 파운드랑 같은 컨셉으로 1파운드 몰은 453.6 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53.6, 453.6 없어져서 똑같이 숫자는 똑같고 단위만 그냥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또 그리고 원래는 킬로그램 매스인데 여기 M자 우리 안 쓰는 거고요. 파운드 매스인데 질량 M자 써도 되고 안 쓰는 거고요. 그거는 다 알고 있죠?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되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참조하시고. 그래서 예제 문제만 살짝 풀어보면, 자, 몰 유량인데 부피 유량으로 나타내세요. 시험 문제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또는 질량 유량인데 부피 유량으로 나누세요.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만약에 어떤 뭐 연료유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207 파운드 몰 아워, 시간당 207 파운드 몰이 흐른다고 하면, 이거를 부피 유량으로 바꿀 때는 항상 부피는 뭐예요? 아니, 밀도는 부피율하고 바뀔 때 항상 유념해야 될 거는 요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래서 몰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부피와 질량이 필요합니다. 밀도와의 관계에서는.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이면 밑에 타임을 공통으로 분모 분자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분의 부피니까 부피유량이 되고, 시간분의 질량이니까 질량유량이 돼서 보통 우리 m다트라고 쓰죠. 그다음에 부피는 q. 그래서 m다트는 q 넘겨서 로우 q라고 하고, 그 다음에 q는 관일 때는 선속도, 유속 곱하기 면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 또는 연속의 식, 그래서 equation of continuity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 개념이 머릿속에 있으면, 밀도가 주어지고 그러면 부피와 질량이니까 몰이 아니고 질량을 써야 된다. 또는 몰 유속이 아니라 질량 유속이 필요하구나. 그걸 눈치 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본질은 몰 유량이 주어지면 무조건 질량 유량으로 바꿔줘야 돼요. 질량 유량으로 바꿔줄 때 연속식이면 유량이 되겠지만, 연속식이 아니면 그냥 몰을 질량으로 바꾸는 거죠. 단지 시간만 들어간 것 뿐이에요. 컨티뉴어스 연속일 때는. 그래서 몰을 일단 질량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100% 줄 거예요? 분자량을 줄 겁니다. 그래서 분자량은 선생님이 컨버전 팩터라고 그랬죠. 이 자체를 그냥 1로 봐도 되는 거예요. 사실 1은 아니지만. 그래서 분자량을 곱하거나 나누어서 뭐예요? 몰을 질량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또 질량을 몰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예요? 부피유량으로 가기 위해서는 100% 밀도와 질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몰 유량 또는 몰을 질량 유량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분자량 7.91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파운드 몰 분의 7.91 파운드, 그죠? 몰당 질량이니까 몰당 그램, 파운드 몰당 파운드.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하면 요 부분이 뭐가 돼요? 결국은 질량 유량이 되겠죠. 파운드 몰 없어져서. 그래서 이 질량 유량에 이제 뭐를 하면 돼요?
뭘 하면 부피유량이 되죠? Q와 롤을 바꿔치기 하면 질량유량을 밀도로 나누면 되는구나. 그래서 밀도가 7.578 파운드 퍼 갤런 하고 이렇게 뭐예요? Q와 롤을 바꿨는데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분명히 밀도가 이렇게 주어지면 부피를 또 가지고 부피도 컨버전 팩터라 생각하면 돼요. 컨버전 팩터 하면 지시도 있고 분자량도 있고 밀도도 있고 한데 단위 환산 인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컨버전 팩터 단위 환산 인자. 그래서 이 질량유량을 밀도로 나누어 주면 당연히 뭐예요? 파운드와 파운드 없어져서 뭐가 돼요? 위에는 갤런. 여기서 또 단위 환산이 더 필요하네요. 이 상태에서 파운드와 파운드가 없어지고 올라가면 갤런 이렇게 없어지고 갤런과 아워의 단위만 남죠. 그죠? 그러면 배럴로 바꾸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 배럴 갤런이니까 그래서 원하는 거 1 bbl 쓰고 갤런은 얼마예요? 40. 아까 단위 환산할 때 얼마라고 했죠? 1배럴은 42 갤런이니까 이 자체도 1이에요. 그래서 이런 곱하면 만한 거죠. 그래서 갤런과 여기 갤런 없애주면 우리가 시간당 배럴을 얻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연료유가 어떤 프로세스에 연소 반응이 있는 프로세스에 공급이 돼서 공정을 진행시키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그래서 뭐예요? 연료유의 재고량이 이제 560 bbl, 560 bbl이 있다. 배럴이 있다고 하면 공정 지속 가능 시간은 이렇게 물을 때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제 뭐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뭐 폭우라든지 폭설 이런 걸로 인해서 항상 시험에 양로 문제 내는 게 요만큼 재고 있다. 그래서 공정 지속 가능 시간 얼마냐 하면 이 부피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HR은 그냥 시간당의 개념이고 공정 지속 가능 시간은 일단 요만큼의 부피가 있으니까 560 bbl을 부피 요소 부피유량으로 나누어 주면 BBL 없어져서 HR 해서 109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나올 때는 뭐예요? 부피로 나오면 그 재고량 V 써주고 부피 요속으로 해주면 뭐다? 이제 시간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퀵으로 짧게 정리해보면 쌤이 영국 미형식 단위계 영미식 단위이기 때문에 지금 요거 하는 건데 부피 단위 일단은 1m 삼성은 1000L 아는 거다. 1리터는 1000ml ml는 cc랑 같은 거고 큐빅 센티미터의 약자다. 그리고 쌤이 암기하라고 하는 게 요거였죠. 1배럴은 이때 BBL은 블루 배럴에서 딴 글자다. 그래서 1배럴은 42갤런 암기 159리터로 암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1갤런은 3.8리터. 그래서 요것만 머릿속에 꼭 넣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몰 유량을 부피 유량으로 바꿀 때는 몰 유량을 질량 유량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된다. 이때 그러면 몰 유량에서 질량 유량 갈 때는 컨버전 팩터인 뭐다? 분자량을 곱하거나 나누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 곱하고 나눌 때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곱해서 하면 됩니다. 그냥 값이 똑같은 거예요. 이 값하고 이 값이 다른 값이다? 아닙니다. 이 값과 분자량을 곱한 이 값은 똑같아요. 단지 질량을 몰을 질량으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제 부피유량 구해야 되니까 밀도로 곱하거나 나누어 주면 되는데 헷갈릴 때는 단위를 서로 지워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같은 경우에는
밀도로 나누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갤런만 남죠. 아우어분에 요거 올라가서 갤런만 남는데, 셈이 뭐라 그랬죠? 1배럴은 42갤런이니까 A 이퀄 B면 B가 넘어와서 아주 간단합니다. A 이퀄 B가 단위 환산이면, 아니 값이면 B분의 A도 1인 거고, 그 다음에 B분의 A도 1인 거고, A분의 B도 1이에요. 그래서 단위 환산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A와 B가 같으면 B가 넘어가든 A가 넘어가든 1이에요. 그래서 1은 곱하나 마나다. 그래서 다 성립한다. 그래서 재고량 얼마라고 주면, 부피를 주면, 부피를 부피 후속으로 나누면 몇 시간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만약에 질량으로 주어지면 질량 유속으로 나누면 또 시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볍게 한번 선생님이 터치해 봤고요. 요거 에웃이라고 한번 선생님이 업로딩 해 봅니다. 네, 짧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